윤석열 후보가요 유사시에 일본군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윤 후보의 이 발언은 지난 25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나온 건데요.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 지난번에 사드 산불 네. 그 폐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뭐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거는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그때 없다. 저희가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야기 그 아닙니다. 사드 산불이라는 게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네네.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네.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글쎄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그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리고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역대 감시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겠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일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요, 그 윤석열 후보는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사드 산불 정책을 폐지한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되지 중국에 그런 약속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드 산불 정책은요, 그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의 MD 가입 안 한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라고 해서 사드가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약속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공식- 그런 약속을 할 리가 없어요. 그게 예. 공식 입장인데 이렇게 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고요. 그런 예. 약속을 하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약점이 잡힌 그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상식이 있는 그러한 외교부이면 그런 거 절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가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계속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 했다는 식으로 계속 니네 하지 않았냐 만들어 나가는 계속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무튼 정의당 신상정 후보까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심 후보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하는 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죠. 네.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럼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절대로 안 하실 거냐라고 되묻는 것도 그렇고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유사시에는 일본군의 한국 그 진입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인도 설사 일본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의 어떤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토론에서 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윤 후보가 큰 실언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언이라기보다 본심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럴까요? 네. 음. 왜냐하면 그때 특히 이명박 시절에는 예. 약간 그러한 이야기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맺고 예. 악사라는 이것은 그 전쟁 물자 무기를 교환하는 악사 협정을 맺으면 예. 사실상 한일 군사 동맹입니다. 음. 네, 그렇게 되면 그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올 때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이러한 논제는 그때 있었어요. 그랬었나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한국 쪽에서는 그러한 군사 기밀적인 이야기를 그 언론에 내지 말아달라고 일본에 예. 했는데 이거는 급반부 회의예요. 예. 그 한일 간에. 예. 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음. 그때 그러니까 유사시라는 이야기가 이명박 때는 상당히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일본군이 자위대가 들어와도 되느냐 뭐 유사시라고 마느냐. 하면 전쟁시라고 네네, 이렇게 그런 해석하면 이야기죠. 되겠죠. 예. 네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예. 군사 동맹을 쉽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영토 문제라고 하면 독도 문제입니다. 문제. 예. 네. 그리고 일본은 그 해안 쪽에서는 동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때 잘못하면 일본은요 그냥 한반도를 한국을 돕는다라는 예.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많이 하는 나라이거든요. 독도까지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게 일본의 작전은 다 그렇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래요. 자연스럽게 독도까지 그냥 집어삼킬 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맺었을 때도 예. 지소미아의 목적은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하는 협정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소미아가 맺어진 지 이틀 후에 일본이 한국에게 첫 번째 군사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게 기억나세요? 어떤 군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그때 제가 아침 6시에 연합뉴스를 들었더니 예.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와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본이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까? 부산에 있는 한국군의 배치도를 보내달라. 아하. 예, 그게 물론 그 유사시에 한국군의 배치도를 알고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북한 측하고 너무 먼 부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요청한 지소미아를 통한 그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요. 특히 칸나오토 수상이었을 때 예.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는 부산에서 상륙해가지고 한반도 내를 샅샅이 조사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지 교수님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무슨 네.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고 네네네. 얘기했다고요. 네, 그게 일본 쪽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예. 유사시에 한국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탕 활동을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예. 일본 자위대이고 또 그 능력 자체가 별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게 현재 자위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별 도움도 안 된다. 예. 예. 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일본이 이제 구한 말에 네네. 한국에 뭐
동학 혁명을 네, 동학.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네. 저기 결국은 조선 그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예. 그냥 그 시에 불과했어요. 예.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네, 예. 그러나 그거는 그 촌나라가 당시 한반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일본도 들어가지 않으면 촌나라에게 밀린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장악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촌나라가 먼저 한국을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장악해 버린다. 네네. 그러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예. 네. 일본은 그 시하고 손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시의 혼란 상황에서 독도 반비를 잘 못 따를 경우는 확실하게 독도를 삼겨버릴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일본의 이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 이게 펄쩍 뛰는 것은 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죠. 예. 어떤 깊은 그 고려라든가 예. 고뇌의 교류가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네. 저는 우리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윤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 뭐 진보구 뭐 보수구를 다 떠나서 완전 십자포화를 당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보수 언론들은 완전 조용하거든요. 예. 이상해요. 이게 뭐 거의 뭐 우리 편이니까 봐주겠다는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네.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러듯한 그 언론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라를 생각해야죠. 한일 관계에 일본의 변환된 그러한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거는 진짜 신친일파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파문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은 허위 억지 주장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토론 때 들은 얘기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 선거 때라고 해도 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대선 후보의 좀 도가 지나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